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그림 가는 파장이 람다인 X선을 그리고 나는 속력이 V인 전자를 금속박에 입사시켰을 때 가도 회절무늬가 나타난 거고 나도 회절무늬가 나타났어요. 둘 다 회절무늬가 나타났죠. 회절무늬라는 것은 뭐의 특성이냐면은 파동의 특성이에요. 따라서 가도 파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나도 파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전자 또한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전자의 질량은 m이라고 얘기를 했고 플랑크 상수는 h라고 나타냈어요. 그러면 이제 전자도 파동성을 띈다. 그러면 그 물질파, 드브로이파는 얼마일까를 할 때 배웠었죠. 그 파장은 운동량분의 h, 그러니까 mv분의 h로 계산을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림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가는 입자성을 나타낸다. 아니죠. 파동성을 나타냅니다. 자, 니은 나에서 드브로이 파장은 mv분의 h이다. 위에서 구했죠. 맞습니다. 디귿 나에서 전자의 속력이 작을수록 회절이 잘 일어난다. 회절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뭐였어요? 파장이 짧던지 아니면은 렌즈의 크기가 구경이 크던지. 근데 여기서는 렌즈가 안 나왔으니까 파장이 짧을수록 회절이 잘 일어나죠. 그런데 파장을 줄이려면은 이 문제에서 파장을 줄이려면은 속도가 빨라야지 파장이 줄어들겠죠. 따라서 속력이 작을수록 회절이 잘 일어납니다. 맞아요. 두 개 맞아요.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 자, 그 다음입니다. 2번. 그림은 전자현미경의 구조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전자총에서 방출된 전자는 가속된 후 렌즈를 지나 시료의 표면에 닿게 돼요. 그 다음에 시료에서 방출된 전자, 부딪힌 다음에 전자가 검출기로 분석해서 시료의 상을 관찰합니다. 이런 것들은 시료를 뚫고 검색을 하는 게 아니고 시료의 겉표면에 있던 것들을 전자총을 쏴서 그거에 반사되는 정도에 따라서 모니터에서 영상을 만드는 거죠. 따라서 투과가 아니고 스캐닝, 주사현미경이에요. 이거는 스캐닝하는 전자현미경입니다. 따라서 투과 전자현미경이 아닌 주사 전자현미경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한번 볼까요? 주사 전자현미경이다. 맞죠? 스캐닝 전자현미경이다. 맞습니다. 니은 전자현미경은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한 것이다. 그렇죠. 빛처럼 광학현미경처럼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한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디귿 가속된 전자의 속력이 빠를수록 분해능이 좋다.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분해능이 좋으려면은 회절이 잘 안 일어나야 되겠죠. 분해능이 좋으려면은. 회절이 잘 안 일어난다, 회절이 줄어든다 하기 위해서는 파장이 짧아야 돼요. 파장이 짧기 위해서는 드브로이파 mv분의 h에서 속도가 빠르면은 파장이 줄어들겠죠. 파장이 줄어든다는 말은 얘기했지만은 회절이 잘 안 일어난다. 즉 분해능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어요. 따라서 디귿 또한 맞습니다. 니은 디귿 둘 다 맞죠. 정답은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 됩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자, 그 다음입니다. 그림 가는 니켈 결정에 가속된 전자를 입사시켜 산란된 전자를 전자 검출기에서 측정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이거는 검출된 전자의 수를 나에서는 산란각에 따라 나타냈습니다. 이게 무슨 실험이지? 이게 무슨 실험인지 기억나요? 데이비슨
거머 실험. 데이비슨이라는 사람과 거머라는 사람의 실험입니다. 이렇게 잘 안 써지죠? 데이비슨, 거머 실험입니다. 자, 이게 톰슨의 X선, 1번에 나왔던 그 실험이랑 이 두 개가 전자가 무슨 성을 가진다라는 대표적인 증거가 된다고 했었지? 전자의 대표적인 파동성을 띈다. 파동성을 띈다라는 대표적인 예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부딪혔을 때 아무리 입자성으로 설명을 해봐도 이 실험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설명이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파동성으로 설명하니까 완벽하게 설명이 돼. 54V 정도로 전자를 쏘니까 대략 50도 정도에서 가장 많이 검출되더라. 이거는 파동성으로, 파동의 간섭 현상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실험이었어요. 자, 기억. 니켈 전자에서 입사하는 속력이 클수록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짧다. 파장, 속력. 2번에도 나왔던 문제죠. 1, 2번 다 나왔던 문제예요. 물질파의 파장은 mv분의 h인데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파장이 줄어들죠. 그래서 회절 현상이 잘 안 일어나더라 라고 했었습니다. 자, 따라서 기억은 맞아요. 니은. 세타가 50도로 산란된 전자. 세타가 50도로 산란된 전자는 전자의 수가 많아요. 이걸 파동으로 설명하면 뭐가 되는 거지?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보강 간섭이 일어나더라. 디귿. 전자는 파동성을 가진다. 디귿. 전자는 파동성을 가지는 대표적인 실험이라고 했었죠. 무슨 실험이 자, 놀라지 마세요. 선생님이 이거 만질 줄 몰라서 그래. 자, 니켈 전자의 파동성을 가진다. 파동성을 가지는 실험 두 가지가 뭐 있다고 그랬지? 그렇지. 데이비슨, 거머 실험. 그리고 또 뭐 있지? 그렇지. 톰슨의 전자회절 실험, X선 전자회절 실험 그 두 개가 바로 대표적인 예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요. 기억, 니은, 디귿. 태블릿 욕하면 안 되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그림은 전자총에서 튀어나오는 전자가 이중 슬릿을 지난 후 스크린에 도달하여 간섭무늬. 힌트가 두 개 나왔네. 이중 슬릿. 이건 대표적인 파동, 빛의 이중 슬릿 실험 기억나죠? 도달해서 간섭무늬 또한 파동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예요. 이 두 개가 다 뭘 나타낸다? 파동성을 나타낸다. 즉,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전자는 파동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억, 전자가 파동의 성질을 가진다라는 걸 알 수 있다. 맞아요. 니은, 전자의 드브로이 파장 놀라지 말고 무슨 말이랑 똑같다고 했었지? 물질파랑 똑같다고 했었지? 물질파는 전자의 운동성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뭔 소릴까? 그냥 써보세요. 물질파 파장, 위에서 얘기했었던 거, 람다는 운동량분의 H. 따라서 운동량 크면은 파장은 줄어드니까 반비례하죠. 운동량의 크기에 파장은 반비례한다. 맞아요. 다음, 이와 같은 전자의 성질을 이용한 예로는 전자현미경이 있다. 배웠죠? 지금 위에서 2번에서 배웠죠? 맞습니다. 정답은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자, 다음 문제입니다. 5번. 표는
물체 ABC의 질량과 속력을 나타낸 거예요. 드브로이 파장을 한번 비교해보자. 크기를 비교해보자 라고 했었죠. 드브로이 파장 구하는 방식 람다 또 쓸게요. 람다는 M 곱하기 V분의 H. 여기서 상수는 일정해요. H 값은 일정해. 그러니까 질량과 속도만 살펴보면 돼요. 질량과 속도가 어떤 걸 찾으면 돼? 요 합이 제일 작은 걸 찾으면, 요 두 개가 제일 작은 걸 찾으면은 어떻게 되겠지? 파장은 제일 긴 게 나오겠죠. 따라서 M 곱하기 V가 제일 작은 걸 찾아봅시다. A, B, C 중에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제일 클까? 예? 대충 계산해봐. 예? 24,000. 이게 얼마 정도 나와? 얘는? 6 곱하기 7, 6.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0승. 얘는 한 어느 정도 나와요? 9.1 곱하기 미안한데 요거 글자가 잘 안 보였지? 요거 31이에요. 마이너스 3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4. 그죠? 누가 제일 작아? C가 제일 작죠. 따라서 파장의 길이가 가장 긴 건 누가 되겠다? C가 되겠다. C가 제일 작고, 파장이 제일 길고, 그 다음이 B, 그 다음이 A가 되겠죠. 따라서 물체 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고, B, C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A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질량이 크고 속력이 너무 빠르지 않으니까 파장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파장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눈으로 절대 보이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5번의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심플하죠? 그림은 각각 질량이 MA, MB인 두 입자 AB의 드브로이 파장을 속력에 따라 나타낸 거예요. 어렵지만 그래프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프만 볼 수 있으면 뭔 말인지 다 할 수 있어. 읽어볼까요?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어? X축 읽고 Y축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A, 인입자가 속도가 V일 때는 파장이 얼마라는 거야? 이렇게 된다. 어렵지 않죠? 속력이 B인 물체는 2V일 때 파장이 람다 제로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한번 있는 대로 골라봅시다. 자, A의 운동량의 크기가 클수록 A의 드브로이 파장은 짧아진다. 이거는 1번부터 5번까지 계속 나온 문제야. 뭐야? 람다는 안 되네요, 잘. 왜 이럴까요? 그냥 인내심 가지고 보세요. 람다는 P분의 H. 그러니까 운동량이 크면 클수록 파장은 짧아진다. 이거 몇 번 얘기하는 거니? 맞아요. 요게 힘들지. 질량 MA랑 MB는 2대 3이다. 한번 볼까요? 자, 계산해보면 되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한번 볼게요. 자, 파장 A부터 볼게요. A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펜이 잘 도와줘야 될 텐데. 자, 파장이 얼마가 나왔어요? 3 람다 제로가 나왔어요. 언제?
질량이 몰라. M, A. 속력이 얼마예요? V. 이건 변함없으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B는 어떻게 될까요? B는 람다 제로가 나온대. 속도가 얼마였을 때? 속도가 2V였을 때. 질량은 얼마예요? M, B, H. 이랬을 때. A에 대한 식이 나왔고 B에 대한 식이 나왔어요. 파장의 길이가 몇 배 차이가 났지? 3배가 차이 났죠? 요 두 개를 연립방정식으로 풀기만 하면 됩니다.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볼까요? 따라서 요거 람다 A랑 B랑 같다. 연립방정식 풀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줘야 되겠지? 그렇지. 3을 곱해준 다음에 같다라고 놔야 되겠지. 그럼 이제 문제 푸는 거 어렵지 않아요. 밑에다가 해볼게요. 자리 없으니까. 밑에다 풀면 어떻게 될까? 이거 쓰다가 성격 버리겠네요. V, H. 는 요게 A쪽이고 B쪽 해봅시다. 3 곱한다고 했었죠? 3H M B 곱하기 2V. 자,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의 파장이야? 이게 뭐의 파장이에요? A의 파장. 얘는 뭐의 파장이야? B의 파장인데 곱하기 3을 해준 거죠. 이 파장이 같다라고 나왔죠. 계산해 봅시다. 약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 3. 이거 쓰다가 시간 다 가네. 3M A는 2MB래. 그러니까 MA 대 MB는 몇 대 몇이 될까? 2 대 3이 되겠죠. 니은도 맞아요. 그 다음입니다. A의 속력이 EV가 될 때 원래는 V였는데 색깔 바꿔볼까? EV가 된대. EV가 되면은 파장은 얼마가 될까? 2분의 1 한 거니까 파장은 얼마가 되겠지? 여기도 똑같이 2로 나눠줘야 되겠죠? 자, 따라서 파장, 드브로이 파장은 얼마가 된다? A의 속력이 EV가 되면은 밑에 곱하기 2분의 1 해준 거랑 똑같으니까 A의 드브로이 파장은 2분의 3 람다 제로가 되더라. 맞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아요. 정답은 어떻게 된다? 기억, 니은, 아이고야, 디귿 다 맞아요. 됐나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문제 풀어보도록 하세요. 꼭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